대주전자 재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이스 X 모멘텀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했었고요. 좀 차익 실현도 나오는가 했더니 오늘 또다시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대주전자 재료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?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.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, 뭐 스페이스 X는 폭락했잖아요. 그렇죠. 네, 실적 뭐 매출 나쁘지 않았다고 해도 워낙에 투자가 많았으니까. 네, 그래서 전 스페이스 X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뭐 1차 벤더, 2차 벤더라고 해봤자 매출이 진짜 얼마 안 되고요. 또 그걸 본업으로 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건 전 별 매력 없다 생각하고 있고,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의미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이 갭상승 나오고 이틀 버텨줬잖아요. 네. 이건 아직은 힘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추가 상승은 열려 있는데, 사실은 목표가를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목표가는 정하지 않았는데, 네. 1차 그 다음 목표가는 61선이 되겠죠. 시세가 조금 더 잘 나온다라면. 네. 그래서 61선 정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고, 일단 79,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79,000원이 그저께 저점 언저리거든요. 그러니까 화요일 장중 갭상승 나오고 밀렸던 자리가 78,400원이에요. 그럼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9,000원을 또 손절가로 놓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대주전자 재료 79,000원을 좀 지지 라인, 손절 라인으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상방의 경우에는 61선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는 로봇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봇주들이 오늘은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. 로봇주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. 그 가운데 로보스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2주 전에 먼저 반응을 했었던 게 로봇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지난주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렸는데 좀 저점을 좀 지키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먼저 튀어오른 게 로봇이에요. 그래서 뭐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슈에 좀 반응하고 있다. 네. 뭐 유니트리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. 또 전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를 제외한, 그러니까 레인보우 힘을 같이 협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로봇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좋다더라. 뭐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. 어쨌든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, 그런 것도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은 열려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게 로보스타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가 뭐라 그럴까요? 계속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직 판단은 못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안 정했어요. 네.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슈에 의해서 주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. 네. 다만 이제 그 여기 어디냐, 6월 중순, 6월 말에 여기서 좀 매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좀 박스를 그렸잖아요. 여기에 고점이 한 10,000원이기 때문에 10,000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시겠고, 10,000원이 돌파하면 그때 가서 이제 새로운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. 73,000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. 일단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.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손절가를 정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. 익절가라든지. 그러면 73,000원이면 어저께 그 시가 언저리입니다. 어저께 네. 시가가 71,700원인데 어쨌든 이제 73,000원이면 그보다 조금 위에이기 때문에 또 지금 5일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5일선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내일이면 또 73,000원 정도가 또 중요한 5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 로봇주 가운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도 혹시 있을까요? 로봇주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. 좋게 보고 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지난 그 7월 23일 네. 고점이
51만 5천 원, 뭐 51만 원인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새로운 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대장주는 사실 SPG입니다. 네. SPG가 안 무너진다라면 로봇주가 더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SPG 보시면 지금 3일 동안 지금 이 고점을 지켜주고 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하면 뭐 13만 원 혹은 뭐 그 15만 원 때까지도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로봇주들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. 로버스터의 경우에는 73,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는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사실 알테오젠이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졌는데 오늘 5%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. 또 D&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알테오젠 어떻게 좀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? 알테오젠은 기다리셔야죠. 이걸 빠르게 올라왔어요. 네. 그러니까 어저께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반응했죠. 오늘 사실 바이오를 이끈 건 알테오젠입니다. 그러면 지금 바이오의 대장주는 알테오젠이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 지난번이죠. 이 장대 음봉이 머크 관련해 가지고 로열티 실망감으로 주가가 아마 하락한 날이 이때일 거예요. 네. 제 기억이 맞다라면.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지겹게 한 상반기를 박스를 치다가 지난 7월달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최소한 3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지. 이제 끝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. 주식은 언제든지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봐야 되는 겁니다. 왜?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거잖아요. 고점 언저리 가서 무너질 거라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영원히 옆으로 행보해야 되겠죠. 그래서 충분히 35만 원, 이 박스권 최근에 6개월 동안 형성됐던 30만 원이 돌파가 되면 3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제 저점, 오늘 저점이 120선 자리입니다. 27만 원.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테오젠이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긍정적인 전망 좀 시기는 기다려야 되지만 제시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일장 전략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부분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중소형주, 그러니까 순환매는 계속 나올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코스닥이 한 4% 이상? 네. 이틀, 3일에 걸쳐가지고 4% 이상의 조정이 안 나온다라면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. 아마 8, 9월 달은 중소형주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맞고 매매를 못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주식을 팔기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미리 팔지 말고 좀 기다린 다음에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문제는 대형주입니다. 내일 만약에 지수가 돌리지 못한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뭐 급등하라는 뜻은 아니에요. 네. 근데 오늘 코스피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. 마감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한 달 만에 5일선을 돌렸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 5일선이 다시 꺾여 버리거든요. 그래서 5일선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 내일 최적의 시나리오는 오늘 시가 언저리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1.8%, 마이너스 2% 하락 출발한 6,482 이상에서 마감한다라면 최고의 시나리오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다음 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또 삼전익스 때문에 지수가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. 좀 그걸 같이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대형주,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. 8월에서 9월에는 중소형 중심으로 기회를 좀 포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